국제영화제가 문학과 여성 등 다양한 주제의 작품을 조명하며 차별화된 영화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강릉만의 정체성으로 안착할지 주목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학급 정원 축소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일부 학급 정원을 줄일 계획입니다. 일제 침탈의 아픈 역사를 간직한 근대문화유산들이 폐광 지역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근대문화유산의 활용을 놓고 지자체마다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방공항의 국제선 운항을 단계적으로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양양공항의 국제선 운항은 내년 1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강릉국제영화제가 행사 나흘째를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문학과 여성을 주제로 원작을 조명하고 관객과 소통하는 차별화된 영화제를 추구하고 있는데요. 영화제 주제도 초창기에 문학에서 다양한 영역으로 넓히며 영화제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입니다. 영화계의 다보스 포럼을 지향하는 강릉국제영화제의 강릉포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전 세계 9개국 8개 영화제 전현직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온라인 스트리밍 영화가 대세가 된 상황에서도 대형 스크린 영화관의 가치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Very simple and very personal, connecting, and in some cases reconnecting with a fantastic scene in Rotterdam. 제1회 영화제 때부터 집중했던 문학이란 주제는 이번에도 현대 프랑스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조르주 페렉의 작품으로 이어졌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어려웠던 영화인데 그 내레이션이 그 남자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나에게도 하는 말일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되게 뜻깊게 잘 봤습니다. 여성은 쓰고 영화는 기록한다는 섹션에서는 영화 속 여성들의 모습을 동시대 여성 작가들의 시선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강릉 출신의 허난설원과 신사임당의 삶에서 착안해 강릉과 여성, 영화제를 연결했습니다. 문양의 도시 강릉을 상징하는 심야 토크 프로그램인 배롱야담은 올해도 책과 영화를 넘나들며 폭넓은 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영작들이 낯설고 내용이 다소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상업주의에 물든 영화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것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그것이 영화의 전부라고 생각할 때 영화제라는 축제를 통해서 일반적인 관객의 입장에서 본다면 한 반걸음 정도 앞서 나가는 것이 영화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제 측은 올해는 행사 공간을 분산해 관객과 시민들의 지리적, 심리적 접근성을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해를 거듭하고 있는 강릉국제영화제가 강릉만의 정체성을 찾아 안착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오늘 오후 6시 기준 강원도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9명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춘천 7명, 태백 4명, 강릉과 홍천 각 2명, 원주와 횡성, 속초, 영월에서 각각 1명입니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 수는 7,083명으로 늘었습니다. 도내 중환자 전담치료 병상 가동률은 19%로 36개 병상 가운데 29개는 비어있어 다행히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중환자보다 상태가 나은 환자들을 돌보는 강릉, 속초, 삼척, 원주 의료원의 가동률도 20%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코로나19 방역 조치 강화에 따라 경제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에게 다음 달부터 특별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강릉시는 140억 원 규모의 제3차 긴급 생활안정금 지급안이 원안대로 시의회를 통과해 다음 달 1일부터는 온라인으로 8일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현장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특별위로금은 지난 7월 중순부터 강릉에 사업 등록을 둔 사업체 중에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 금지 업종 150만 원, 영업 제한 업종은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연계 피해를 보고 있는 농수축산업인과 임업인, 예술인, 운수 종사자에게도 1인당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양양공항 국제선 운항이 재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 1년 7개월 동안 중단됐던 지방공항 국제선을 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부터 내년 1월까지 1단계부터 3단계에 걸쳐 지방공항 국제선 운항이 확대되는데 양양공항은 제주와 김포공항과 함께 3단계에 포함돼 내년 1월부터 국제선 운항이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에 학생 수 20명 이하라는 과밀학급 해소 정책이 강원도에서도 초등학교 1학년부터 첫 발을 내딛습니다.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도 정부가 나서지 않자 교육청 자체적으로 학급 규모를 줄이겠다고 나선 겁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교실. 마스크를 쓰고 한 줄씩 건너 앉아 있습니다. 짝꿍이 없어진 지 벌써 2년이 다 돼갑니다. 아무리 뛰어 앉아도 옆 친구와의 간격은 50에서 60cm 정도. 3, 40cm밖에 안 되는 줄도 있습니다. 교사들도 수업을 하며 방역까지 챙기기가 버겁습니다. 교실에서 많이 부딪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이 안에서 같이 저희들끼리 활동하고 또 그 결과물을 만들어야 되는 데 있어서 공간이 좁기 때문에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반의 학생 수는 24명. 거리두기 1m를 지키는 게 힘든 상황입니다. 도심 과밀학급보다는 나은 수준이지만 그래도 1학년은 한 반에 20명이 넘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일단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학급 정원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세종에 이어 세 번째 발표입니다. 내년 3월 교실 확보가 가능한 학교에 46개 학급을 신설합니다. 이렇게 되면 초등학교 1학년의 20명 이하 학급 비율은 45%에서 67%로 올라가게 됩니다. 학급 증설에 따른 교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간제 교원 50명을 채용합니다. 이 기간제 교원 인건비로 21억 원, 교실 개조 비용으로 2억 3천만 원을 자체 예산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중학교 학급은 내년에 모두 28명 이하로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한 반에 30명이 넘는 중학교 과밀학급은 춘천과 원주, 강릉 3개 시지역에서 130개 학급이 넘습니다. 이 성과를 잘 분석해서 정부에서 교사 정원과 그런 부분을 해결해 주신다면 저희들 지속적으로 특히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만이라도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교육계 안팎으로 학급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 정책 변화는 더디기만 합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삼척과 태백 등에는 탄광과 철도 같은 산업화를 선도한 근대 문화유산인 등록문화재가 적지 않습니다. 이면에는 일제강점기 수탈의 아픈 역사적 가치도 지니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등록문화재의 활용을 놓고 두 지역의 행보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동선에서 가장 오래된 기차역인 도경리역. 옛날 삼척 사람들이 서울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으로 만나고 헤어지는 이들의 흔적이 짙게 스며든 공간입니다. 떼내려 홈으로 떼내는 자리 잡으려고 와서 타고 가고, 그리고 택시도 일부러 왔다가 완전 만차 해가지고 가고 그랬어요. 일본식 기와를 올린 맛배 지붕에 단출하고도 소박한 조형미가 돋보이고 일제강점기 자원 약탈의 아픈 역사를 담고 있어 국가 등록 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영동선 철도역의 맏형격인 도경리역은 지난 1939년 지어져 2008년까지 운행됐습니다. 삼척시 도계읍에는 1940년에 증기열차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설치된 강원도 내 유일한 도계역 급수탑도 국가 등록 문화재로 지정됐고, 그 모다시에서 이런 물을 올리면은 여기서 이제 물이 기차 대가리에 물이 이제 들어가는 데가 있었거든요. 여기서 물이 넘으면 애들이 여기서 모욕도 막 하고 이랬다고. 인근에 위치한 전국에서 가장 작은 폐역인 옛 하고사리 역사 역시 마을 사람들이 직접 만들었다는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은 국가 등록 문화재입니다. 최근 옛것을 추구하는 레트로 관광 트렌드에 따라 삼척시도 탐방 프로그램 개발에 나섰습니다. 기성세대에는 과거의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또 젊은 세대에는 신선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근대문화유산 관광이 인기가 있어서 우리 시에서도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탐방 프로그램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태백시 역시 아픈 수탈과 해방 이후 산업화라는 양가적 의미를 담은 근대문화유산이 많습니다. 1935년 교각 하나에 선탄 수송용 철로와 차량 통행로를
위아래로 조성한 태백 장성 이중교, 철근과 콘크리트 등 근대 재료와 공법으로 만든 석탄산업 유산인 철암역도 선탄시설 모두 국가 등록 문화재입니다. 태백시는 여기에 장성광업소도 등록 문화재로 발굴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키려고 했지만 제동이 걸렸습니다. 장성광업소가 가행 탄광이라며 석탄공사가 반발하자 태백시가 등록문화재 등재를 위해 발주한 용역이 중단됐습니다. 그 문화재로 등록이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수리를 하거나 이런 게 굉장히 불편한 거는 막 문화재청에서 해줘야지만 수리할 수 있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역사적 가치를 지닌 근대 문화재가 교육, 관광 자원으로 다시 주목받는 사이 이를 활용해 자원의 가치를 높이려는 두 자치단체의 행보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감사원이 속초해수욕장 관광 테마시설 건립 사업에 민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현장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5월 강정호 속초시의원이 제기한 속초해수욕장 관광 테마시설 특혜 선정 의혹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오늘부터 29일까지 속초시에서 현장 감사를 벌입니다. 감사원은 이미 지난 6월 이 사안에 대해 사전 조사를 진행했고 사전 조사 결과 현장 감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속초시는 사전 조사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충분히 설명했고 감사원의 현장 감사에 성실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동해선 고속화와 원주 연결선 사업을 대상으로 사전 타당성 조사가 이뤄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사전 타당성 조사를 추진할 4차 철도망 계획 반영 사업으로 8개 사업을 선정했고 도내에서는 동해선 고속화와 원주 연결선이 포함됐습니다. 동해선은 이달 말부터, 원주 연결선은 내년에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작해 내년 상반기쯤 완료할 계획입니다. 동해선 고속화 사업은 강릉에서 삼척까지 43km에 걸쳐 고속화 단선 전철을 설치하는 사업이고 원주 연결선은 원주에서 만종까지 6.6km에 걸쳐 복선 전철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 관련 범죄의 단속으로 강원도 내 유흥주점에서 139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강원도 내 유흥주점에서 139명, 노래연습장에서 45명이 코로나19 관련법을 어겨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또 단란주점과 콜라텍에서도 7명이 적발됐습니다. 강원도 기념물 제7호 정선 봉양리 뽕나무가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정선군청 앞 유서 깊은 살림집인 정선 상유제 고택에 있는 뽕나무 2그루를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봉양리 뽕나무는 약 500년 전 제주 고 씨가 관직을 사직하고 정선으로 낙향할 당시 상유제 고택을 지으며 함께 심은 뽕나무로 알려져 왔습니다. 동해시가 조성한 추암택지의 잔여 필지가 최근 높은 가격에 공개 매각됐습니다. 동해시는 최근 진행한 추암택지 공유재산 공개 경쟁 입찰에서 13개 필지 5,600여 제곱미터의 택지가 총 43억여 원에 낙찰돼 최저 입찰 예정액보다 60%가량 높은 낙찰률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낙찰 최고가는 613제곱미터 면적이 6억 2,800만 원, 최저가는 228제곱미터에 1억 4,100만 원이었습니다. 강원도 감사위원회가 무단 방치 차량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태백시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도 감사위는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태백시 내에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고도 자진 처리한 한 건을 제외한 18건을 행정처분하지 않은 담당 공무원을 훈계 처분할 것을 태백시에 요구했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